연습을 할 수 있는 어떤 가장 기본적인 밑바탕에 깔려있는 게 뭐냐면 제가 전문 킬러가 아닌 거예요. 저는 예를 들어서 뭐 영화에 나오신 제가 무슨 전문 킬러예요. 전문 킬러라서 제가 이 사람을 어떻게 막 재면서 막 이렇게 들어오면 대응하기가 어렵죠. 맨손으로 칼을 어떻게 막습니까? 근데 저도 정신적인 어떤 뭐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범죄를 저지르려고 작정을 했어요. 칼을 전문적으로 달려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다라는 거지. 아니면 그냥 뭐 평범하게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든지. 자, 이런 상황을 상정을 하고 하는 게 호신술 연습이에요. 지금 하시는데 지금 뭐 기술이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죠. 빠밤 그다음에 발전 요까지만 들어요. 상대방 칼 쓰고 막 이런 데 되게 많아요. 자, 이걸 봐도 자, 막 엄청 화려하게 막 움직이죠. 자, 이런 게 사실 영상에서는 굉장히 뭐 보기도 좋고, 그리고 또 이 사람과 저 사이에 실력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.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막아가지고 들어와줘야 제가 당황하는 동안에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벌 수가 있어요. 하나, 둘, 셋, 요것만 일단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상 칼 같은 흉기나 나중에는 주먹도 마찬가지입니다. 호신술적인 측면에서 첫 번째 공격에서 내가 이걸 못 막잖아요. 정확하게. 그러면 그냥 실패한 겁니다. 이걸 아예 빗나갔으면 아예 빗나가면 그냥 찔리는 거고 이걸 제대로 못 쳐요. 그러니까 툭 차고 이 정도밖에 못 쳤어요. 그러면 금방 따라가겠죠. 혹은 이거를 쳤을 때 눈 같은 데를 바로 연결을 못하고 눈 같은 데를 바로 연결을 하지 못하고 만약에 쳐내는 거에만 끝났다. 이 사람 칼 칠 줄 아네? 그러면 그 다음부터 제가 여기서 딴 걸 쓰기 시작합니다. 그러면 이제 그거는 거의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. 그래서 이 사람이 아직까지 그런 대응에 제가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.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왔을 때 첫 번째에서 내가 어떻게 해주느냐, 그리고 빨리 이 자리에서 벗어나느냐 이런 게 되게 중요해지거든요. 무기 같은 거를 만약에 쳐냈다고 했을 때 그 다음 노리는 데가 어디죠? 눈이죠. 눈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무릎인데 이렇게 들어오는 이유도 자 상대방이 칼을 만약에 찌는데 제가 이거 쳤어요. 치고 나서 얼굴 같은 데 세게 치려고 하다 보면 사람이라는 게 세게 치고 싶으니까 동작이 커지거든요. 그 사이에 뭐가 또 들어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눈을 찌르는 거는 그렇게 큰 어떤 파워적인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빨리 갖다 붙여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진짜로 붙여주는 눈 쪽에다 빨리 붙여주는 이런 연습을 해주는 거죠. 무릎을 찾는 이유는 어쨌든 내가 도망가는데 이 사람이 쉽게 쫓아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. 그래서 왔을 때 하나 둘 셋. 자, 요 창문 내가 들어갈 수 있다. 이 사람이 무릎을 빵 맞아서 이렇게 숙이거나 아니면 무릎에 어떤 부상을 입었는 상태에서 제가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거. 이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. 만약에 아까하고 비슷한데 만약에 칼이 공격하는 거를 첫 번째 접촉을 했어요. 이거 절대 떨어지면 안 됩니다. 이거를 처음에 쳐냈어요. 쳐냈는데 만약에 떨어졌잖아요. 그럼 그것도 들어오겠죠. 혹은 쳐냈어요. 그럼 저가 다시 돌아올 겁니다. 그 사이에 제가 뭔가 대비를 하지 못하면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아까도 쳐냈으면 빨리 눈 찌르라고 한 거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만약에 이걸 잡았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휘두르든 간에 저는 이거를 놓으면 안 됩니다. 자, 저희가 왜 플랭크 같은 거 연습시키거나 팔 이렇게 펴가지고 버티는 연습 같은 거 하는 이유가 자, 잡았어요. 이 팔이 이 사람이 다시 찔러오는데 구부러지면 저는 죽습니다. 그죠? 그리고 이 사람이 팔을 빼는데 이거를 놓쳐도 저는 위험해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버티는 연습 같은 걸 많이 해주는 이유가 만약에 이걸 잡게 되면 이 사람이 어떻게 움직여도 칼이 제 몸 쪽으로 못 들어오도록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요. 그리고 이게 빠지더라도 딸려가요. 이걸 놓치는 순간 칼이 또 들어올 거기 때문에. 가능하면 만약에 이거를 만약에 잡았잖아요. 그러면은 칼을 쥐고 있는 손의 바깥쪽 방향으로 돌아가는 연습을 해줘야 돼요. 왜? 당연히 앞쪽으로 가면 왼손이 저기 잡을 수가 있거든요. 이렇게 잡아버리면 이 사람이 힘쓰기가 좋아요. 그 다음에 제 머리 같은 거 잡아버리면 제 밸런스가 무너져서 바로 또 풀릴 수도 있는 거고.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바깥쪽으로 돌아가죠. 자, 여기서 이제
할 수 있는 기술들은 많죠. 만약에 들었다, 자, 이렇게 해서 팔을 부러뜨릴 수도 있는 거고, 그 다음에 경찰들처럼 넘길 수도 있는 거고, 뭐, 급박하면 여기서 머리를 들이받고, 그 다음에 치고 또 도망갈 수도 있는 거.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, 호신술적인 방법들은 엄청나게 많은데, 핵심은 이 팔 바깥쪽으로 벗어나느냐.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. 뒤에 벽이야. 벽이고 이 사람이 딱 하고 여기 탁 붙어 있는 거예요. 영화에도 많이 나오잖아요. 그럼 뭐 이걸 자, 이거는 벌써 칼이죠. 그렇기 때문에, 자, 그러면 이런 것도 뭐 이렇게 막 치는 이런 연습이 아니라 이 칼 자체를 내 팔에서 빨리 떼는 게 중요하고, 떼는 순간 제일 그 다음 중요한 건 뭐냐? 이게 다시 내 몸 쪽으로 오면 안 되니까 떼더라도 최대한 펼치게 만들어 놓는 거.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죠. 이런 거 있으면 이거 빨리 뗀 다음에 이쪽으로 되는 건 또 방법이죠.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. 그 다음에 내가 자연스럽게 또 팔 바깥쪽으로 가죠. 자, 이렇게 한 다음에 뭐 붙잡고 늘어져하고 동료를 도망가게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생길 수도 있고요. 무술을 호신적인 방법으로 쓰려고 하면은 방법이 너무너무 많아요. 각 무술마다 자기들 특기의 기술들도 있고, 저희들은 치고, 뭐 무릎 치고 아니면 낭심 치고 이런 걸 워낙 그래도 된다, 위급한 상황에서 그래도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걸 쓰는 건데, 또 그런 걸 안 쓰는 무술들은 좀 더 다른 방법으로 또 풀어나가기도 하겠죠. 하지만 기본은 다 똑같아요. 처음에 반응을 못하면 실패. 그 다음에 방법은 없다. 그 다음에 강화하면 만약에 붙었다 그러면 이 팔은 절대 놓지 않습니다. 떨어뜨리면 안 돼요. 그 다음에 세 번째, 가능하면 바깥쪽으로 가려라. 이런 거. 그 다음에 내가 만약 이걸 처음에 제대로 컨트롤이 들어갔으면 가장 빠르게 이 사람을 당황시킬 수 있는 기술을 쓰고 이 자리에서 도망간다.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나중에 여러분들 좀 익숙해지시면, 파워포인트 익숙해지시면 이게 아니라 이런 걸로 때리면 한 번에 놓치기도 할 수 있어요. 공격 자체에서. 이거를 여기 때리고 눈을 가잖아요. 자, 여기에 충격이 간 상태에서 눈에 또 충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람이 모든 집중력이 저리 가게 되면 놓칠 수 있습니다. 그런 거를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. 낭심 같은 게 되게 좋은 이유가 낭심을 맞았어요. 막 맞았어요. 이렇게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. 두 손이 같이 모이죠. 그래서 낭심이 좋습니다. 무조건 낭심을 해갖고 뭐 알을 깨라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의 무기가 좀 한 곳에 모인다.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.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. 근데 이런 호신술 무용론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, 사실 지난해에도 사건이 있긴 했는데 정면에서 이렇게 칼을 들고 이렇게 나오는 일이 잘 없다라는 거. 그런 일이 잘 없죠. 진짜 사람을 죽이려고 마음먹은 사람이면 이렇게 지나가다가 지나간 다음에 뒤에서 들어가요. 이런 이제 방법이 있죠. 그래서 항상 저는 이제 호신술 칼럼 같은 거 쓸 때도 항상 쓰는 게, 낯선 거리나 좀 위험한 동네 간다 싶으면 항상 주위에 집중을 하라고 하거든요. 뭐 아무것도 안 들리는 저기 요즘 뭐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끼고 아니면 뭐 이렇게 핸드폰 쳐다보면서 가고 이런 거 절대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. 이게 되게 재밌는 게, 우리가 어렸을 때 왜 그런 거 있잖아요.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딱 들어왔어요. 선생님 얼굴 딱 보는 순간, 아, 오늘은 걸리면 안 된다. 표정 딱 보면 알잖아. 오늘 뭔가 분위기가 안 좋은데. 블루프린트라는 책에 보면 인간이라는 거는 모든 생물 중에서도 저 사람의 표정이나 미묘한 분위기 같은 거를 감지를 해가지고, 아, 이거 내가 내 적이다. 이 사람은 내 적이 될 사람이다. 내 친구가 될 사람이다라는 거를 파악할 수 있는. 그리고 언어적인 어떤, 나중에 언어가 발달하면서 언어적인 부분에서도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생물인데, 요즘은 이제 이 인터넷이나 이런 것도 많이 발달을 하고, 또 이 사람하고 직접 대면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. 또 그냥 메신저로만 이렇게 오고 갈 수도 있잖아요. 그러면 그 메신저 뒤에 있는 이 사람의 겉모습은 내가 알 수가 없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좀 약간 희망적으로 적어놓은 이런 거야. 뭐 이제 정보가 워낙 발달을 해가지고 그냥 기억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쓰고 이렇게 지나가면 이 사람 옆에 정보가 뜨는 거지.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의 범죄 이력이 있다 그러면 저절로 옆에 뜨는 거예요. 그리고 미리 이쪽에서 막 경고가 오는 거야. 저 전과가 있는 사람이 다, 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이 다가오고 있다. 뭐 이렇게. 자,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지만 또 역으로 생각을 하면 이제 그런 정보가 만연을 하게 되면 우리가 본능적으로
오랜 세월 동안 익혀놨던 위험한 사람이나 분위기를 강조하는 어떤 그런 눈치, 감각 이런 게 떨어지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그 무술이나 호신술을 배우는 과정은 그런 거 감각을 끌어올리는 과정이라고 봐도 좋습니다. 그렇게 해서 딱 봤을 때 가고 있는데 저 사람 분위기 좀 이상해. 근처 안 가는 게 좋겠어. 아니면 저쪽에 몰려져 있는 사람들은 저쪽은 안 가는 게 좋겠어. 라는 어떤 그런 안 좋은 거를 느낄 수 있으면 또 어떤 반대편으로 보면은 또 좋은 부분을 또 빨리 느낄 수도 있는 거죠. 사람들을 파악하는 능력을 빨리빨리 올리니까 이게 결국 무술을 배우는 어떤 그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물론 그건 단기간에 되는 건 아닙니다. 몇 개월 배워서 되는 건 아닙니다. 하지만 이제 호신술이라는 범위를 이제 거기까지 확장을 해 나가는 거죠. 무술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요. 손을 이렇게 대고 이 상황에서 갑자기 이 사람이 팔이 뺀다. 그럼 내가 쫓아가서 빨리 이 사람을 공격을 할 수 있어야 되고, 이 사람이 갑자기 밀어 들어온다면 내가 그걸 빨리 흘려버릴 수 있는 이런 감각이라는 거잖아요. 이게 이제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. 그리고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그걸 느낄 수 있게 된다. 거의 2레벨까지 올라가는 거죠. 그 단순히 뭐 이 사람하고 승부를 벌인다 이거는 무술의 하나의 재미고, 그건 재미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런 게 이제 호신술을 어떻게 풀어나가는가